보다 사실 좀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쉽고 어떤 좀 새로운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생겼을 때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려고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톱스타 외에 다른 곳에서도 아마 이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잘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네? 잘 배우고 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사실 네, 제가 막내 입장으로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긴 하지만 더 부족하게 해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연출입니다. 전혀 진실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친절히 많이 가르쳐줘서 과부하가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배우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너무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어요. 이건 선입견입니다.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사실 많이 잘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와서 배울 당시에는 조금 그런 뭐 텃세 아닌 텃세를 조금 느끼긴 느꼈었어요. 왜냐면 사실 현장에서 이제 뭐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사실 본인들 하기에 이제 바쁘신 거지. 그렇지. 저를 옆에다 두고 성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정말 학원처럼 뭐 아니면 학교처럼 그렇게 배우는 시스템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사실 좀 그런 큰 욕심을 냈던 거지. 이제 학원을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학원처럼 좀 배울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그런 환상이 있어서 제 기준에는 조금 좀 못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을 내고 배우고 돈을 주고 가르쳐줄게. 지금 돈을 네가 받고서 배우려니까 부족한 거지. 그런가요? 그래요? 이런 건 편집. 돈을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줄게. 알겠습니다. 학원처럼 친절하게. 네. 학원처럼 친절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좋은 환경입니다. 현재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그 학원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학원은 이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공 현장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다 뭐 일 시켜주세요는 아니거든요. 사실 일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이랑 똑같이 생각한다면 어떤 자기가 비용을 지불할 각오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배우는 기간 안에는 어떤 그런 걸 감수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왜냐면 그게 안 되면 사실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도 막연하게 이제 투자라든지 혹은 이제 좀 많이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그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들을 더 이제 못 가르쳐주는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양보하면서 내가 좀 조금 주고 좀 덜 받으면서 기술을 알려주고 배우고 좀 이런 구조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제 입장은 뭐 급여를 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처음에 이제 그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그런 급여를 받는다라고 처음에 제가 입사할 때 들었을 때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당장에 뭐 이제 그런 게 금전적으로 뭐 힘들어서라기보다 내가 이제 뭐 일을 할 텐데 분명히 거기서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뭔가 거기서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사실 최저 시급도 못 받고 내가 거기서 일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네. 돌려서 할 수 없어. 편하게 얘기해요. 굉장히 불편한 자리네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었어요. 처음 입사할 때. 근데 이제 현장에
있어보고 제가 일을 배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받는 것도 사실 저는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학원에서 저는 배웠는데 사실 돈을 내고 배우는 입장이지 돈을 받으면서 배우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정말 미비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돈도 많이 받고 그렇게 초보 몫으로 일도 배우고 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만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좀 어떤 뭐 조직마다 좀 특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엔 좀 최대한 짜게 짭니다. 쥐어 짜고 네, 거의 뭐 굉장히 짜였습니다. 많이 짰구나. 거의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어떤 대우를 좀 해주는 편이고 그것도 맞습니다. 다른 쪽에는 사실 처음부터 뭐 거의 괜찮게 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어떤 게 뭐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분들을 좀 심리학적으로 양성을 했고 그런 중간 과정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만 좀 이제 이렇게 불만이 있고 했지 나중에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뭐 충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열정페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이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서도 얘기했듯이 서로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해야만 새롭게 진입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필요하고 처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각오는 좀 하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할 말씀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조금 이게 시청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정페이로 내가 고생을 해서 나중에는 무조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큰 급여를 이렇게 뭐 연봉이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사실 그건 좀 큰 오산일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가 사실 그렇게 이제 뭐 급여도 올라가고 그런 연봉도 받고 일당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아까 그 질문 중에 1년 동안 정말 커피만 탈 수도 있는 거고 실력이 안 되면 이게 정말 그런 좀 냉정한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제 이제 그 바로는 정말 실력이 안 되면 좀 이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편하게 해야 돼. 같이 듣는데요. 사실 좀 많이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반장님은 얼마를 이렇게 보셨나요? 네, 반장이 좀 이렇게 오해지가 됐어요. 오해지. 네. 지금은 사실 오해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뭐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라는 하기 때문에 한창 때는 잘 벌었지. 잘 벌었다는 게 1,000만 원 목소리 갔어요. 비싸? 물어본 거. 그 정도도 벌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야지 일당이 30만 원이 넘잖아. 한 달에 25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안 나오구나. 일당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맡아서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런 현장 하고 사람이 이제 현장 많이 돌아가고 하면 사실 그 정도는 쉽게 벌 때도 많고 이게 그거를 평균으로 얘기하면 말은 안 맞고 평균을 따지면 그래도 600에서 700, 800 그 사이 거의 꾸준하게 벌었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요? 내가 제일 못 벌어. 그럼 반장님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오야지가 만약에 그 정도에 벌겠다, 내가 그 정도 벌어도 되겠다는 뭐 시점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돼야 일단은 무조건 오야지가 아니라 책임자가 돼야 돼. 자기가 현장을 이렇게 쳐서 끌 수 있는 그 저기는 돼야지만 그게 될 수가 있지. 왜냐면 이 바닥이 그렇잖아.
일당 아니면 오야지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일당이랑 오야지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럼 무조건 오야지가 돼야지. 근데 되고 나서도 예를 들어 오야지도 일당 일만 하는 오야지가 있고 자기가 회사를 맡아서 하는 오야지가 있다면 거기서 또 차이가 나는 거고. 왜냐면 일당 일을 하면 한 달에 10일을 일하는 600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 현장을 뭐 자재까지 해서 도급으로 맡아서 하면 그건 일당에 이제 이윤이 남게 되니까 사실 그런 구조가 돼야지만 사람들도 더 여러 명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고 조직이 클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일당 구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단계가 올라가야 돼. 지금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어. 김재민도 봐서 알겠지만 책임도 현장에 있으면 이렇게 계속 하게 해주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당 받는 이런 구조였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게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가서도 컴퓨터 나가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책임자로서 모야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 영상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영상 나가는 거예요? 설비나 전기 하시는 분들이 잘 근데 이게 뭐 노가다가 있다 많이 노가다지 기술직이야. 잘 벌어. 잘 버는 건 설비 좀 하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설비도 그렇고. 왜냐면 그 전기 설비 이런 거는 거의 다 도급이잖아. 페인트도 네. 마찬가지고. 유독 뭐 옥수, 도배, 필름 이런 쪽만 좀 일당으로 이렇게 좀 붙여져가지고 좀 어떤 급여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근데 사실 기술을 쓰는 일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기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페이를 받거나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게 뭐 이제 당연시 돼야 되고. 좋은 인터뷰였습니다.